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김창훈 교수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발표도 하고 의견도 많이 공유해야 되는데, 저희 팀원들이 최근 전부 다 국가 과제 발표가 다 일정이 잡혀 있어서 까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 해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이 1년간 키사 사이버 보안 전문단에서 제로 트러스트 연구팀을 만들어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연구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된 키워드는 국내 현실이죠. 망분리,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원격 근무, 그 다음에 최근 민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사이버 보안의 위험 및 안전한 연계 방안 이런 쪽으로 연구팀을 만들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연구팀 구성 및 활동 배경, 팀원 소개, 활동 내용 요약, 그리고 연구를 해와서 발표한 내용, 그 다음에 성과 및 향후 활동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이제 이렇게 팀원이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는 공공기관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근무가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망분리라는 게 어느 정도 그쪽이 이렇게 좀 무력화가 되었죠.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그러한 환경에서 안전한 원격 근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쪽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좀 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키사는 우리 조진영 연구센터장님 이렇게 이제 팀원들은 뭐 이렇게 구성이 자연스럽게 된 게 부산대 김호원 교수님, 한남대 이만희 교수님, 그다음에 건양대 이우기 교수, 숭실대 박정수 교수, 연구소는 애터리 이든 실장님, 그다음에 국가보안연구소 김영재 실장님 그 구름 OS 만드신 분이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기관은 대구 인근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다음에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12월이 되면 이 두 개 기관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프라이빗 제품이 과기정통부 조달 우수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실정을 실제로 해보자. 그래서 12월부터는 이렇게 실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업으로는 프라이빗 토날리지, 보이즈스템 이 두 개 회사가 제로 트러스트 및 원래 보이즈 시스템은 SDN 기반의 이제 보안을 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NHN의 박원영 이사님이 들어와 계신데 클라우드 때문에 제 연구 그룹의 팀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영남권 정보보호영재교육원장을 10년째 하고 있고요. 올해 2년간 한국정보보호학회 영남지부장을 했는데 또 기억은 별로 안 되는데 좀 어쨌든 좀 동료 교수님들께서 2년 동안 더 수고를 해달라 그래서 올해 3년째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정보보호학회의 해양사이버보안연구회 위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다양한 분들과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 좀 연구 주제가 그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몇 군데는 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VPN 장비를 해킹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MFA도 무력화를 시키고 어, 윈도우즈 디펜더를 우회가 되는 난독화를 실시해서 난독화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로 윈도우 디펜더가 이렇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밀어 넣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공격을 성공하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기술을 개념을 적용하면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발표를 의뢰가 들어왔고 내일도 여기 키사가 주관하는 세종에서 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워크샵에도 제가 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키사의 사이버 보안 전문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고 실제 공공기관에서 적용을 하고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한 가지 조금 실제로 하면서 저희들은 개월 단위로도 미팅을 하였고요. 이제 부산대 김호은 교수님께서 자격증 동부 블록체인 ITRC도 하고 있고 시사에서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융합 융합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도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9월에는 부산대에서 했고요. 이번 달에 또 이제 저희 대학교 영덕연수원에서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이 주관을 해서 이제 우리 내부적인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11월 달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영덕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에 쭉 보시면은 다들 이제 NIA 팀장님, 그다음에 뭐 저 교수님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 연구비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순수하게 자발적인 그룹입니다. 순수한 자발적인 그룹이라서 뭐 연구를 할 때 막 우리 국가까지 하다 보면 좀 틀에 짜여져 있는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는데, 저희 이 연구 그룹은 각자의 교수님들 연구 팀들에서 십시일반 예, 예산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하게 예, 팀원들이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쭉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희 연구팀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실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업무 환경의 변화인데 코로나19로 이제 재택근무가 되면서, 그리고 좀 이따가 또 국가적으로 그 우리가 보면 노트북 기반의 이렇게 업무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민간 클라우드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현실을 반영한 모형을 설계를 했습니다. 망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격 근무를 해야 되니까 가상화를 도입하고, 가상화는 지금처럼 타입이 망연계 솔루션 외부에 있는 경우, 망연계 솔루션 내부에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고, 금융보안원에서 이렇게 그 공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적으로 접속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VPN 이제 DMZ와 VPN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공격을 할 때 대구 핵심 도시에 있는 한 개의 기관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들고 공격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클라우드가 도입이 되었을 때 이제 인프라가 어떻게 될까? 그다음 논리적인 망분리, 원격 접속, 그다음에 클라우드까지 연계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VPN 기반의 인프라 체계를 갖추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보안 위협은 어떠한 위협들이 있을까?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중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그 이전에 경계 기반 보안의 제일 경계를 쓰고 있는 게 VPN 장비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MFA,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서 되는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악성 코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툴은 RAT 툴이죠. 그래서 RAT 툴을 실제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망분리의 단점, 논리적인 망분리의 취약점을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위협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탈취가 가능하다. 가설을 만들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망 접점을 만들고 IP를 우회하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공격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법을 우리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 이러한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기업과 같이 개발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망분리 환경에서 이제 그러면 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러한 구간별로 적용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했던 공격 위협으로부터는 방어가 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위협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학교의 연구실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모든 장비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제일 바깥에 디도스 장비, 그다음에 방화벽, 그다음에 IPS, IDS,
IPS는 이제 윈스에서 장비를 도네이션 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거기 망 연계 솔루션도 거기 휴네시온에서 망 연계 솔루션 1억 원치 장비를 또 도네이션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다 밀어 넣었고요. 그다음에 보이저에 있는 서버를 VM웨어 서버를 가져갔고요. 근데 실제 실험할 때 VM웨어 라이센스비가 너무 비쌌는데 정보보호 영재 교육원 교육 용도로 하니까 그쪽에서도 라이센스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실험실 40대 컴퓨터에 20대를 외부망, 20대는 내부망인데 학교의 망과 혼용되면 안 되니까 외부망은 실제적으로 IP타임 동글을 다 구매해서 그 AP 무스망에다 일단 그때 붙였고요. 내부망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랜 케이블을 20대를 찝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RT2를 밀어 넣어서 본격에서 감시가 되는 것들 백도어, 그 다음에 랜섬웨어를 VM웨어 넣어서 전파되는 거 확인, 그 다음에 VM 사이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요 업무를 보는 담당자의 PC, IP 주소, 그 다음에 서버로 어떻게 접근되는지를 정보를 탈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격 시도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하는데 공격이 다 이렇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밀어 넣어서 이렇게 이제 방어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격 중에 그 A라는 기관의 공격 중에 가장 컸던 공격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가정이 있었지만 인터파크의 공격을 들어갔던 예전에 이제 우리 키사랑 같이 이제 민간 합동조사단 할 때 키사 그 인터파크의 공격을 들어갔던 것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들어간 거였거든. A라는 기관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웹 쪽으로 들어갔죠. 웹 쪽에서 들어가서 악성 코드 웹쉘을 밀어넣고 웹쉘 안에 이제 우리 RAT 툴이 들어가게끔 당기고 그럼 맨 처음에는 웹 서버를 관리하는 그쪽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당연히 포트 스캐닝을 하니까 그쪽 기관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포트 번호가 있죠. 그럼 이 서버는 이제 오라클 DB를 제공하는 서버인 거고, 그다음 이쪽과 연계된 그 우리 오라클 리스너 쪽 조작 이 하는 이 PC가 이제 DB 관리하는 사용자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이 DB 사용자 가지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 기관의 중요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IP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들 실증한 것 중에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내가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는데 지금 원래는 여기에 있는 7번 IP 어드레스를 가진 사용자가 인사 담당자입니다. 근데 7번, 8번 IP는 여기에 접속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가상화죠.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업무 가상화. 여기 담당자가 자기가 업무를 안 보게 되면 이 컴퓨터를 끄게 됩니다. 이 컴퓨터를 끄게 되면 당연히 IP 주소가 남죠. 이 VM에서 이 IP 주소를 도용을 합니다. 그렇게 붙이면 이렇게 접속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공격을 하고 이런 공격을 막으려면 대표적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개념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실증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솔루션만 다 되느냐? 근데 지금은 기술이 빠져 있지만 기술 제로 트러스트 우리 연구팀 그룹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할 때 만들어낸 게 뭐냐면 오늘 발표 자료에는 없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 나와 있는 모든 보안 장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냅니다. 구성을. 그래서 그 박정수 교수님 연구팀이 그 국보위원 올해 위탁 과제 중에 하나가 제로 트러스트 기술 서베이 위탁 과제였고요. 이만희 교수님께서 한 위탁 과제가 저희 팀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들 그 업무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홍 교수님과 과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그 키사 과제였죠. 키사 과제 작년에 그 하면서 MS 애저 쪽 보안 MS 애저 클라우드가 도입한 이제 클라우드 체계 뭐 액티브 디렉토리가 중심이고 이제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펼쳐놔 놓고 구성을 했을 때 사각지대가 보이더라고요. 사각지대가 보이는데 그 사각지대 중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보안 솔루션들은
이게 네트워크 단의 보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TCP 세션을 연결을 시켜 놓고 L7에서 인정을 다 합니다. 그 뭐냐면 악의적인 사용자는 TCP에서 세션 연결을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이 접근 통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양한 뭐 우리 보면 그 VPN, NAC, 그다음에 그 CQ 방화벽 이런 걸 하더라도 정말 사각지대에 홀이 보이더라고요, 홀이.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낸 게 이제 프라이빗 특허를 냈고요. 그걸 가지고 실정을 이제 같이 했던 이제 기업이 이제 보이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주로 연구를 하고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의 향후 이제 향후 계획과 지금까지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발표를 또 하다 보니까 다수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에서도 이제 저희 워킹 그룹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디까지 관심을 보였냐면 해군 사이버 작전 센터에서 연락이 오고 예전에 있는 게 선리갑 센터장님과 한 5차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제로스트 팀과 이제 해군 쪽, 해군 사이버 작전 쪽, 그다음에 그쪽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기관들과 좀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좀 주관을 하자. 그다음에 키사에 우리 지난주에 실장님하고 같이 논의할 때도 키사가 좀 중심이 되어서 이쪽 같이 하자라는 이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었고요. 좀 우리 워킹 그룹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은 오픈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게 뚫린 사례가 나오니까 망접점 사례가 나오고 뚫린 사례가 나오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그러면 이제 교수님 팀들이랑 실정을 하자.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우리 팀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키사 사이버 보안 우리 전문단 팀의 구성이 되어서 활동했지만 올해보다는 또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실제로 조금 더 많은 기관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적용된 거 사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좀 좋은 연구 결과와 우리 팀들이 오늘 그 호텔에서 실제로 좀 오늘 키사에 제가 아는 본부장님 오신다 그러던데 좀 더 만나 뵙고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또 저희가 여기에서 대구에서 4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있으니까 4시니까 도저히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안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다음에는 꼭 이렇게 만나서 또, 또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